네, 국토계획법의 공법의 정답 9번째 강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어디다가 수립합니까? 수립 대상 지역,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같은 것들을 시험에 출제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광역자치시, 자치도, 시, 군 같은 6개의 개별도시 관할구역과 또 도시의 일부인 생활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적 시험 문제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어디다가 수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관할도시 안에서 관할도시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서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자, 도시의 일부 지역을 이렇게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이 생활권에 대해서도 이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도시기본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 개정돼가지고 2024년 8월 7일부터 이 생활권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도시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뭐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면 광역시, 뭐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시나 군 이렇게 도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게 도시기본계획인데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생활권으로도 나눌 수 있죠. 서울의 뭐 서부권, 뭐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생활권별로도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장소가 도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원칙적인데 수립 대상적에서 이 생활권별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각자 관할도시 안에서 관할도시를 범위로 딱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런데 우리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서울시의 인접도시,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자, 이 개별도시의 인접도시의 전분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합니다. 자, 인접시장수 등과 협의를 해서 여기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을 범위를 잡아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인접도시의 시장문수 등과 사전에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도 볼까요?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시의 지역적 특성,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도시의 공간구조, 그다음에 생활권의 설정 같은 게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를 여러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생활권별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것들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토지의 이용과 개발, 환경보전, 경관이라든가 기후변화 같은 거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에너지 전략 문제 이런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경관,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된다.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그 밖에 뭐 방범 등의 안전, 기반시설 같은 것들,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어떤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때 기반시설은 어떻게 만들 건지, 공원 녹지는 어떻게 만들 건지, 기후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환경보전은 어떻게 할 건지 큰 틀을 잡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고 여기 2-2번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별 개발, 정비, 보존 같은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이제 추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생활권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생활권 단위로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계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아까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이 도심권,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생활권을 구분해서 자, 도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생활권별로 구분해서 생활권 계획을 만들어서 이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이 되면 자, 이 생활권 계획 자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권 계획 자체가 수립 승인이 되면 이 수립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이 수립된 생활권에서는 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간주되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으로 의제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35회 때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이 되면 수립된 생활권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첫 문제에서 바꿨습니다. 이 생활권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활권 계획은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운수 같이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권 계획은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운수가 이게 생활권별로 이 생활권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할 수 있고, 자,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도시기본 계획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준용을 해가지고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되면 해당 생활권에서는 이 생활권 계획을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질문들을 작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운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시군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는 없다. 이게 당연히 틀렸죠. 아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시장운수가 자기 시군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인접시장운수랑 협의해서 자, 이게 인접시군의 전부를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수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시장운수가 자,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인접시장운수와 협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맞죠? 자, 인접시장운수랑 협의해서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수립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대응, 에너지 절약 같은 이런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절약 같은 것들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공법의 내용들은 상당 부분 숙지할 수 있으니까 이 잣들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공법의 정답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긴 강의도 올렸는데 공부하시기가 좀 힘들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렇게 좀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